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외래어 표기법하고 그 다음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요거 두 가지를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링거 투혼 중인 거 아시죠?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먼저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외래어 표기법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쓰고 있는 말이죠. 딴 나라 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인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과서 같은 걸 같이 보셔도 되고, 내지는 이 영상을 먼저 충실히 보신 뒤에 교과서를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외래어 표기법의 첫 번째 원칙은요, 국어에서 현재 쓰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가지의 자음 모음만을 쓰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개의 자음 모음만 쓰겠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 때문에 그러냐면 F 발음이나 혹은 V 발음 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잘 배우셨죠? 이 F는 정확하게는 우리말의 피읍이 아니죠. 요게 윗니를 아랫입술에 이렇게 지그시 갖다 대고 푸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V 발음도 마찬가지죠. V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Z 발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녀석들인데, 저런 애들을 위해서 따로 문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F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음 중에서 피읍으로 바꾸면 되고, V는 비읍으로 그냥 바꿔서 쓰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없는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새 글자를 만들진 않겠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규칙은 뭐냐? 하나의 의문은, 의문은 원칙적으로 일기호, 하나의 기호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와 있는 F 발음이에요. 다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잘못 발음하시는 것들 혹은 잘못 문자 보내시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서로 문자 주고받을 때 화이팅 요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F가 화이팅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파이팅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죠. 그러니까 F가 히읗으로 발음되는 것 같기도 하고 피읍으로 발음되는 것 같기도 한 거야. 파일의 경우도 일부 학생은 화일이라고 발음할 때도 있잖아요. 파일도 맞는 것 같고 화일도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리는 건데, 요때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 정리하기로 했고, F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피읍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문자 주실 때 화이팅 하시면 안 되고 파이팅만 가능한 겁니다. 파일이 맞는 거고 화일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 fix, 고정시키기로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받침에 쓰일 수 있는 게 7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입니다. 그래서 받침에는 요 7개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뭐냐? 저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배웠는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웠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할 때 우리말의 받침 소리는 디귿이 발음이 되고 시옷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외래어 표기법 부분에서는 디귿을 안 쓰고 시옷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만 받침에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은요, 파열음을 표기할 때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된 소리 X. 자, 그러면 여기서 파열음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파열음은 크게 나누면 유성 파열음하고 무성 파열음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성은 성대니까요. 유성 파열음은 성대가 울리면서 나는 파열음들이고 무성 파열음은 성대의 울림 없이 그냥 파열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인지만 알면 되시는데 유성 파열음은 브드그 발음. 브드그. 그 다음에 무성 파열음은 프, 트, 크 발음. 결론. 브드그 발음이나 프트크 발음은 된 소리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 하시면 안 되고 버스 하셔야 되고 달러 하시면 안 되고 달러 하셔야 됩니다. 달러. 또 여기 파리 안 돼요. 파리.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그 다음에 요거 카페 안 됩니다. 카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요. 유성 파열음 발음이나 무성 파열음 발음은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이제 뭘 존중한다는 규칙이냐면 관용을 존중한다는 규칙인데요. 위에서 봤던 규칙에는 안 맞는다 하여도 그냥 사람들이 널리 쓰고 있으면 그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나오는 애가 피자하고 카메라입니다. 원래 발음대로 하자면 피자는 피자에 더 가깝고 카메라는요 캐머러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원래 발음에 맞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자, 카메라 해버리니까 그냥 피자, 카메라로 가겠다. 그러니까 원칙이 이렇게 있다 하여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그건 그냥 그것을 존중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은 자, 국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24개 자음 모음만 쓴다.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 고정시킨다. 받침에는 저 7개만 들어갈 수 있다. 파열음을 표기할 땐 된소리 쓰지 않는다. 관용을 존중한다. 이 5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 푸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선생님이 3개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 6번째는 뭘 좀 알고 계시면 좋냐면요. 지읒이나 치읒은 이중 모음을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읒, 치읒 다음에는요. 이중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주스 같은 건데 주스. 여러분들 유는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 모음이죠. 뭐하고 뭐가 붙은 거야? 이하고 우가 붙어가지고 이유 하면 유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이중 모음인데 지읒 다음에는 요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게 바꾸면 이게 뭐가 되느냐? 주스가 됩니다. 주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에서 마지막에 전을 쓸 때 여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도 이 플러스 이어 하면 여가 되는 거니까 이중 모음이잖아. 이거 못 쓰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전 그래가지고 여가 아니라 어로 들어가줘야 된다. 어로. 자, 그 다음에 치읒의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 중에 추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추리닝도 치읒 다음에 유 이중 모음이 나왔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냥 추리닝 이렇게 해주면 추리닝 우 하나로. 알겠지? 그래서 지읒, 치읒 얘네들 다음에는 이중 모음은 쓸 수 없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째는요. SH의 발음인데 요게 이 다음에 어떤 모음이 오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게 발음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SH의 발음은 뭐로 나는 거냐? 시로 나는 거예요. 시로. 근데 저희가 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플래시 같은 거 요거 우리말로 바꿔봐라고 하면 학생들이 플래쉬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쉬가 아니라 뭐다? 플래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멤버십 요거 애들이 시험에 나오면 엄청 틀리는데 멤버십도 왠지 우리가 발음할 때는 멤버쉽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쉽으로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 많은데 SH의 기본 발음은 시니까 멤버쉽이 아니라 멤버십이라고 적어야 돼요.
위로 가시면 안 되고 E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SH의 발음은 기본이 C 발음이니까 이런 걸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8번째 팁인데요. 이건 모음에 대한 건데 단모음일 때는 단모음 다음에 오는 녀석은요. 받침으로 그냥 들어가고 단모음이 아니라 장모음이나 혹은 이중모음 장모음이나 이중모음 다음에 오는 녀석은 요거 다음에 오는 녀석은요 플러스 을을 붙여가지고 살려줘요 발음을. 이거 뭔지 한번 봐볼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봇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로켓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요거를 우리말로 바꿔보라고 하면 로보트, 로켓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단모음입니다. 길게 발음하는 애가 아니라 짧게 발음하는 애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발음 기호가 나와 있는데 그 발음 기호에 땡땡 점이 2개가 찍혀 있으면 길게 발음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짧게 발음하는 거잖아. 여기 요거 찾아보시면 로봇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짧게 발음하는 단모음이고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모음 다음에 오는 저 T는 따로 살려주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트로 바꾸시면 안 되고 로봇 받침으로 로켓으로 가시면 안 되고 로켓 받침으로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단모음일 때는. 그런데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일 땐 달라요. 장모음은 길게 발음하는 건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거 악기 플루트거든요. 학생들 중에 일부 플룻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길게 발음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는 을을 붙여서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쓸 때 뭐라고 써야 되느냐? 플루트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 하나의 모음이 2개로 발음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요거 케이크예요. A가 여러분 에나 하나로만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니까요. 이 2가지로 발음되니까 이중모음이죠. 발음 기호 안에서. 그래서 요때는 뒤에 있는 K를 을을 붙여서 살려줘야 되니까 케익 끝내시면 안 되고 케이크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케이크. 자,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원칙 외에 문제 풀 때 필요한 3가지를 더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읒, 치읒 다음에는 이중모음 쓰지 않는다. 두 번째, SH는 기본이 C 발음이지 쉬로 발음되지 않는다. 마지막, 단모음 다음에 나오는 녀석은 받침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장모음이나 이중모음 다음에 나오는 녀석은 을을 붙여가지고 살려주시면 된다. 받침으로 넣지 마시고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 여러 번 읽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외래어 표기법, 즉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말을 외국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 그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짤막하게 함께 다시 볼 것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요거는 규칙이 외래어 표기법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음법이냐 전자법이냐 원칙을 알고 계셔야 되죠. 전음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음, 그러니까 음이 발음이거든요. 발음을 기준으로 로마자로 바꾸는 게 전음법입니다.
전자법은 자가 글자죠. 그러니까 표기된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전자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예를 들어 봤던 게 한라산, 요게 발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니은이 뒤에 나오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돼서 리을로 바뀌니까 발음은 한라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걸 바꿔야 되느냐. 만약에 요거 한라산을 기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따가 배우시겠습니다만 리을은 LL로 바꾸는 거니까 요거는 A